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 질의하신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인호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 현안 질의 모습을 지금 꽤 오랜 시간 함께 봤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에 관한 문제라던가, 뭐 대통령의 체포라던가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보고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법사위에서도 어제 국방위에서 사실 어제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법사위에서도 하는데 법사위는 사실 오늘 이 계엄 후폭풍에 대한 일종의 말하자면 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 이제 아마 이 법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사위 쪽에 그 수사기관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아마 그 얘기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런 공방으로 치열할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앞으로의 수사 속도가 어떻게 제대로 진척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게 국민의 관심사와 좀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거의 매일 지금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예. 아무래도 김용현 장관이 계엄에 주도는 했지만 그 위선이 있다라는 이제 영장의 내용을 보듯이 그 위선이라는 건 단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다 하는 것을 검찰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를 한 만큼 검찰이나 또는 경찰 앞으로 있을 특검에서 수괴로서, 내란의 수괴로서 윤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수사를 할 것인가, 또 신병 확보, 긴급 체포를 어느 기관이 수사기관이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의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회가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낼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긴급 체포가 됐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수사가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굉장히 신속하게 각각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수처,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까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제 수사를 우리에게 좀 잊혀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수본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제 협업해서 합동수사본부 쪽으로 가겠다는 합의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검찰이 가장 먼저 손을 써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은 자신의 그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바로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수사 속도에선 뒤지지 않고 수사에 우리도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열정 혹은 속도, 그다음에 우리의 방향성,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의지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양쪽 기관 간의 수사 속도와 말하자면 지금 여기 수사 의지가 굉장히 과잉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전 좋습니다. 이런 수사가 한쪽이 아니라 여러 쪽으로 분산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서로 간의 뭐 경쟁심을 떠나서 수사가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증거, 이를테면은 검찰에서는 증거,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또 압수수색하고 있고,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혼선을 좀 빚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각자가 갖고 있는 증거와 방향성에 따라서 수사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서 국회가 또 특검을 발족하게 되면 특검이 모든 자료 이관을 또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서로가 서로 너무 과잉 경쟁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의 정확한 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확보해 놓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다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물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사가 진행돼야지 마치 조직의 어떤 존립 혹은 기관의 어떤 성패에 좀 연연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법원이 이제 밝힌 부분이 혐의 소명 정도,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영장 실질 심사도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 포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 본인이 아무리 심사를 해봤자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는 예.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검찰에 출두할 때 자진 출두 행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검찰과 미리 이제 어쨌든 연락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검찰로 가서 자진 출두 행식으로 한 것은 본인의 어떤 죄를 좀 강경을 받기 위한 소위 말해 자수를 하면은 일반 피의자들도 좀 여러 가지로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동정 여론도 상당히 노린 그 포석 아니냐 이렇게 봐졌는데 어쨌든 김용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수사의 속도 그러면 중요 가담자로서의 김용현 전 장관이라면 그 위에는 이제 한 사람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수계로서 언제 어떤 식으로 같이 모의를 했고 지시를 했고 특히 계엄 선포 전후해서 예.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그에 따라서 본인은 어떻게 또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지휘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사의 깔끝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도 지금 뭐 보도되고 있고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른 법률 대리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워낙 좀 해석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숨가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홍일 전 위원장이 아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표를 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예.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상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아주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지게끔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우두머리, 뭐 우리 법률용어로 수계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계엄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김용현 장관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질의들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거의 뭐 인정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사는 불가피한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국방장관이 구속된 상태고 거기에 또 한 축에 또 다른 치안의 책임자인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서울청장이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음 조사와 수사에 갈 것은 결국 대통령 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청장, 경찰청장, 국방장관 임명권자가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치안 책임자, 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진 포인트는 이 정도 속도면은 과연 주말 탄핵 전에 대통령에게 수사의 어떤 소환이라든가 직접적인 어떤 조사가 가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논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수사 자체에 대한 속도가 결국 토요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아마 오늘 이제 국회는 발의해서 토요일 날 표결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만은 이 표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든 아니면 소환 통보든 아니면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어떻게 뭐 영장을 보여주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어떻게 맞물리는가가 이번 주 전국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시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로 예정돼 있는 탄핵안 표결 전에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경호처와의 뭐 충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한 이유는 경찰은 셀프 수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경찰이 수장이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의심을 샀는데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를 함으로써 셀프 수사 논란은 이제 잠재운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밝힌 것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 경찰청장은 군만 계엄령 내리고 5분 만에 선관위를 장악한 것뿐만 아니고 경찰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계엄령 내리고 5분 만에 군과 함께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엄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상당히 선관위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이전에 계엄을 알았다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도 내란 공모 또 사전에 깊숙하게 또 관여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이고요. 실제 올해 6월 달에 방첩사와 경찰 국수본이 업무 협약 체계를 하는데 그 업무 협약 체계 내용 안에는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선관위를 군이 침탈해서 여러 가지 군 서버, 선관위 서버를 촬영도 하고 또 통째로 복사해 갈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조작된 총선이다. 개표가 조작됐다 하는 강경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사해서 만약에 뭔가 나오면 조그만한 거 뭔가 나오면 그걸 빌미로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하려 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폭로되는 가운데에 경찰조차도 선관위를 5분 만에 투입을 했다 하는 것은 조지호 청장도 이런 내란의 동조 그냥 단순하게 지휘를 따랐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리 계엄에 알았고 또 계엄에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이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체포가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앞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내란은 실제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상. 그래서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을 빨리 긴급 체포하고 또 김용현이라는 그 대통령 바로 밑에 내란을 주도했던 사람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서 경찰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대통령까지도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전 경호처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6월 달에도 방첩사와 그 국수본이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올해 초부터 준비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김용현 장관이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경찰은 앞으로 이 대통령을 향해서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고 경호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경호처도 자칫 잘못하면은 경찰의 이런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체포하는 부분에서 저항을 한다면은 사후 내란 동조죄 뭐 이런 것으로도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맹맹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내란 수계로서의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찰과 검찰 굉장히 지금 빠르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제 법원 같은 경우 이제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검찰을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또 보내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일단 물론은 이제 아까는 이제 그 경찰과 검찰 이제 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밝히셨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제 검찰과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좀 진행할 것 같으신가요? 검찰이 지금 뭐 그동안 사실은 조금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이런 진영에 따라서 좀 수사를 해오고 결과를 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 대통령에 대한 내란 조사는 법원도 사실은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검찰에 청구해서 영장이 대신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마 법원도 상황의 엄중함과 시국 상황을 이제 인정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검찰은 여기에서 진짜 만일 우리가 나중에 뭐 혹시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해체될 수 있고 우리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없을 수가 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공소유지권만 가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불안과 우려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 몰입되거나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한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크나큰 어떤 국민적 비판에 직면을 할 겁니다. 이 사안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고 미중유의 사안이고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서 조직의 안위라든가 조직의 향후 미래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수사를 결부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기관이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안이하거나 혹은 어떤 말하자면 매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수사를 한다? 전 제가 보기에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제가 보기에 증거 수집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여기다 성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검찰은 이런 데 대한 어떤 대형 사건들을 수사한 경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을 수사해서 기소해서 사형 판결까지 끌어내 그런 말하자면 엄청난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검찰의 노하우가 있는 거를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10분 활용해서 이번 내란죄 조사에서도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만일 여기에 어떤 그런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향후 미래 이런 좀 말하자면 사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좀 역풍이 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경찰은 경찰대로 서로 합치된 증거들을 이게 조직의 어떤 명운을 걸었다고 서로 과잉 수사하고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엄중히 보고 있고 또 검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쨌든 검찰이 노하우가 있고 실력이 있고 그동안 해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축적된 경험을 빨리 발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일반 특검도 있고요. 상설 특검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 속보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원식 의장의 경우는 이제 국정조사, 이 내란죄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즉각 추진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경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 논란도 있었고 또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편파 수사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 이번 내란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검찰이 그럼 손상된 검찰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겠느냐 뭐 하는 그런 또 의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경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검이 오히려 모든 내란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 검찰도 경찰도 다 수사의 한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이 이제 의결이 됨으로써 빠르게 상설 특검을 구성을 해서 특검이 중심이 돼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서로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수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고 발표도 합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 이 혼선을 줄일 수가 있다. 지금도 그 법원에서는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예. 것이 아니고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을 줄 수 있다 해서 법원이 기각을 한 것인데 이렇게 보듯이 일률적이고 아주 그 속도감 있으면서도 전체가 다 입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려면은 빨리 특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특검 추천에 대해서 바로 임명 절차를 밟아줘야만이 본인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사죄라도 하는 한 편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할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라는 그것도
빨리 수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아직도 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저께 지금의 군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선 후퇴이기 때문에 직무 배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군 지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국지전을 벌이려 했다. 11월 말에 그 오물풍선을 예. 날리는 북한의 지점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점 타격이란 미사일을 쏘라는 말이거든요. 미사일을 그러면은 공격을 받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소한 포라도 쏘겠죠. 그럼 그게 국지전입니다. 그 국지전을 빌미로 해서 전시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함으로써 이게 무산이 되고 그 뒤에 또 호시탐탐 하다가 그날 이제 국회를 빌미로 해서 계엄을 내렸는데 그 원점 타격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또 그 이전에 무인기를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에 보냈다는 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북한을 자극해서 국진을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뭐 김용현 장관은 아니 지금 계엄을 내리면 나부터 안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뻔뻔한 거짓말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국지전도 이런 국지전을 유발해서 계엄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나 경찰이나 앞으로 있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국지전 유발로 통한 전시계엄을 실제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도 수사에 초점을 밝혀야 된다. 왜? 지금 군 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의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단은 이제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두 가지를 어찌될 상황에 뭐 대비하기 위해서겠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또 국정조사도 발동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 움직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상설 특검은 통과됐고 이제 네. 일반 특검도 곧 통과될 예정이고 국민의힘도 일반 특검을 좀 내겠다는 거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제 법률이 일단 좀 대통령이 또 제가를 해야 되고 특검 임명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난립돼 있는 수사기관들의 증거와 이런 것을 다 가지고서 특검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려 있는 시시각각 이게 지금 수사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 의장이 국정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이 국정조사는 국회가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는 또 시간이 크게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시행해서 이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어쨌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특검보를 그럼 특검을 임명할지 그럼 대통령이 또 특검 추천을 또 요구할지 이런 국회로 다시 넘길지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안의 엄중함을 국회가 한번 통제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장의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이제 설명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럼 세 가지 트랙인데 가장 빠른 건 국정조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우 의장이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지금 각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나마 이거를 통제하거나 혹은 또 일종의 약간 융합하거나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정조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말 자체가 국회가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고 국회가 직접 조사의 주체로 나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지금 법안보다도 오히려 이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이 사안을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그런 포석과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죄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금 전에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잠시 후에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요.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검경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법사위나 행안위에서 군 관계자들이나 국방위도 마찬가지고 군 예. 관계자들이나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국무위원들이나 또 가담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보다도 가장 빨리 여러 가지 사실들이 폭로되거나 정언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국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회가 실제
군이 투입해서 본회의장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려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라도 국회는 더 빨리 움직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국회가 지금 내고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국정조사권 발동은 상당히 그러면 지금 적시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내란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다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자 그러면 지금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또는 그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국회라는 장으로 국민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는 가운데에서 조사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투명하게 또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정조사는 신속하게 빨리 되고 예. 모든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면서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국회에 모두 빨리 출석해도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제도 각종군 특전사 사령관이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를 왔는데 그것은 문을 부수고 국회 문을 부수고 가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실시간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폭로가 나왔듯이 앞으로도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TV 뉴스를 보고 자기는 계엄을 한 줄 알았다는데 모든 계엄에 대한 실무 기획은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주도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이 사실로 이렇게 속속 드러나듯이 국회 국정조사장이라는 곳에서 이 내란 혐의를 받는 분들이 이제는 양심 고백 또는 폭로, 정언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내란 수사의 속도를 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첨언하면은 예. 사실상 지금 국회 상임위가 국정조사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연일 뭐 지금 여기 국방이라든가 법사위라든가 이걸 통해서 실시간 국회의원들이 추궁하고 증인을 신문하다 보니까 다 지금 쏟아져 나와. 심지어는 어저께 박범계 의원이 그 불러서 지금 그 말하자면 증인 채택, 그러니까 보호, 증인 보호까지 하는 걸 보고 예. 저도 지금 사실상 기능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